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전 세계에서 6억 명이 사용하는 음악 플랫폼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5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에 육박하는 음악 시장의 게임 체인저이자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스포티파이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주가는 지난 1년간 120%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만 53%가 올랐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어떻게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지배하게 됐고 또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스포티파이의 등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의 상황을 먼저 봐야 하는데요. 스포티파이가 등장할 당시 음반 시장은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1999년 노스 이스턴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 숀 패닝이 만든 이 넵스터가 음반 시장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인 넵스터에서 음원이 불법으로 공유됐습니다. 무료로 풀려버린 음원 탓에 음반 제작사와 아티스트들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소리바다가 불법 음원 공유의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시장을 파괴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스포티파이를 창업한 다니엘 에크는 이 같은 상황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불법 음원 공유를 합법적인 스트리밍의 세계로 가져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 창업에 나섰습니다. 이 불법 복제보다 나은 음질의 서비스를 만들고 음악 산업에 보상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창업 과정을 보면 스웨덴 출신인 이 다니엘 에크는 14살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직접 상업용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사업으로 한 달 만에 5만 달러를 손에 쥐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스웨덴 왕립공과대학에 들어갔지만 8주 만에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는 광고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에드버티고라고 하는 자신의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창업합니다. 이 에드버티고를 2006년에 트레이더 더블러에 125만 달러에 매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나이는 고작 23이었습니다. 이 23세 100만 장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른 나이에 부자가 된 탓에 방황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주 잠시 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회의감을 느끼고 같은 해인 2006년에 마르틴 로렌손과 함께 스포티파이를 만들어냅니다. 기존의 넵스터와의 이 차별성을 위해서 소유가 아니라 듣는 스트리밍에 집중을 하고 또 라이센스 계약을 확보해서 합법적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저작권을 지키면서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업을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2008년 스웨덴에서 출시됐고 빠르게 유럽 국가로 확장됐습니다. 2011년에는 미국에서 출시돼 현재는 180개 이상의 시장에서 2억 3,900만 명의 가입자를 포함해서 6억 1,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중간에 삽입해서 합법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광고 수익을 창작자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음악 시장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 모델로 성장해서 2018년에는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23세 100만장자 길에 들어선 다니엘 에크는 이렇게 35세 억만장자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에크가 모토로 생각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표현인데,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추고 또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한다. 따라서 모든 진보는 전적으로 비합리적인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니엘 에크는 불법 음원 다운로드라는 세상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다니엘 에크가 합리적이었다면 스포티파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에크는 창업하기 전에도 세상에 맞춰 살 만큼 충분히 부자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스포티파이의 성공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스포티파이는 1억 개가 넘는 방대한 양의 음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취향을 가지고 있든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음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티파이의 알고리즘은 성공의 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용 습관에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음악을 추천을 했는데, 이때 심지어 전 여친보다 더 정확하게 내 음악 취향을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배경 가운데 하나는 이 아티스트들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기업 철학은 100만 명의 예술가에게 예술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수십억 명의 팬에게는 예술을 즐길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 산업을 위해서 아티스트 권리 보호에 적극적입니다. 이 부분이 결국 방대한 음악을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때는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지만 아티스트를 보호해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음악 저작권 등의 2017년만 해도 33억 달러 수준의 지출을 했지만 2021년에는 2배에 달하는 70억 달러로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이 아티스트들은 스포티파이에서 이렇게 꽤 큰 돈을 벌고 있는데요. 100만 달러 이상 버는 아티스트가 1000명을 넘었고 200만 달러를 넘게 버는 아티스트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음악 스트리밍으로 1달러를 벌면 이 중에 약 70센트를 음악 권리 보유자에게 돌려줍니다. 작년에도 매출 132억 달러 가운데 이 음반사와 아티스트 등에게 90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 같은 구조로 스포티파이는 시장 점유율 30%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배자 위치에 올랐습니다. 2위인 애플뮤직의 시장 점유율이 15%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약 2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티파이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그동안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이 보통의 기술 회사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수익 창출보다는 성장에 더 집중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2022년 여름부터 수익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수익성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포티파이는 팟캐스트에 투자를 하면서 시장을 장악했는데 생각보다 수익성이 좋지 않자 빨리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합니다. 작년에 3차례 정리해고로 직원의 무려 17%를 해고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올해 실적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23일에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비용 절감으로 기록적인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포티파이 주가가 당시 1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행보는 넷플릭스 등 동영상 플랫폼들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시장에서 점유율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면 가격을 올리면서 이 수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통상 이때 주가도 함께 움직이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티파이는 다음 단계로 오디오북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다니엘 에크는 이를 공식화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오디오북으로 확장을 통해 2030년까지 10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호주의 유료 사용자들의 4분의 1이 오디오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57%는 나이가 18세에서 37세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오디오북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포티파이는 유료 가입자들에게 현재도 한 달에 15시간의 오디오북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디오북은 이제 스포티파이가 음원 시장을 넘어서 출판 시장, 더 나아가 음성 콘텐츠 시장에서도 거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벌써 스포티파이는 아마존이 소유한 오디오 업체 오더블에 이어서 오디오북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원 시장의 압도적인 1위인 스포티파이가 수익 창출과 오디오 시장 진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악 시장을 넘어 오디오 시장으로 진출하며 돈을 벌고 있는 게임 체인저 스포티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매경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